먼저 저희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매뉴얼은 저희 포탈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저희 게시판에 시스템 공지 있습니다. 시스템 공지. 그 시스템 공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여기 K21 폐기물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리비전 1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 관련 매뉴얼들은 저희 팀에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매뉴얼은 저희 팀에서 만들었어도 이 DD팀에서 다 업로드나 리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제작은 저희 팀에서 해도 이제 등록은 DD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K21 폐기물로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저희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요거 하나에 좀 내용은 많지만 이거 하나에 매뉴얼이 다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사용자 매뉴얼이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보시면은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을 1번부터 11번까지 하나하나 시연하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뉴얼로 한번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올바로 공동인증서 부분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주 하나 그 폐기물 전용 기존에 배포드린 그걸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꼭 아이디가 아니라 그 공동인증서 부분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셨지만 현장별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의 공동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 이렇게 현장 아이디와 현장 비밀번호로 다시 한 번 더 로그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 로그인 클릭을 하시면 그럼 이렇게 올바로 업무 시작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꼭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현장의 올바로 화면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기존에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이거 안 된다고 연락 오는 게 제일 많았었어요. 이거 그냥 아이디로만 로그인 하셔도 이런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구성이 좀 달라요. 이 오픈 API라는 이런 화면이 안 나옵니다. 현장 아이디로만 입력하시면. 그래서 꼭 공동인증서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 아이디로 또 재차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2번 하셔야 그렇게 2번 로그인을 하셔야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사용자 메뉴에서 부가 서비스 관리, 그 다음에 오픈 API 관리를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요 밑에 테스트 계정 신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꼭 밑으로 내리셔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럼 화면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된 화면에서 요 신청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있는데 요 배출자만 클릭하셔서 신청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신청하시고 그냥 넘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영 전환까지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운영 전환까지. 네. 운영 전환까지 꼭 눌러 주셔야 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운영 전환으로 넘기면 이 진행 사항이 뭐 운영 중이냐, 미전환이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미전환 상태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요 앞화면에서 운영 전환을 누르시면 24시간 있어야 이게 운영 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누르시고
요 키는 바로 발급이 되더라도 24시간 있어야 운영 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아이고 그리고 요 화면을 여기에 올바로 시스템 API 키, 요 API 키랑 업체 아이디 그리고 업체 패스워드 요 2번, 3번, 4번을 꼭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메모장에 요게 이 오픈 API거든요. 현장이 그 풍호장천 현장 API 키인데 요런 식으로 요 API 키 그리고 이런 업체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요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셔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장 올바로 아이디, 올바로 패스워드 이렇게 세트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어, 우리 시스템에 가져가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그 폐기물 아이디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폐기물 아이디가 우리 풍호장치 현장은 이제 성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도 있고, 이제 건설 폐기물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죠. 지정 폐기물은 그래서 아이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똑같은 신청을 두 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미리 사전에 두 번을 해놨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절차로 두 번을 해놓은 겁니다. 꼭 이렇게 메모를 두 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접속 어떻게 하냐? 요거는 제가 이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들어가서. 예. 네, 이건 이제 시스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은 이 경영정보 시스템, 기존에 유니파이어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오늘 우리 풍호장천 현장 프록시 걸어놓은 걸로 해서 시연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거 보시면 보통 이제 현장 들어가시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현장 폐기물 시스템 접속하시려면 최초에 여기 더하기를 한번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폐기물 또는 폐기물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하나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 권한이 없으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나 뭐 요 권한 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권한 신청을 안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매뉴얼 바로 뒷장이 이제 권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접속 방법은 이렇게 폐기물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 하나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면 여기에 상단에 이런 거 쉘이라 그러는데 하나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쉘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현장 개요, 계약사항 조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눌렀는데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권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뉴얼 이제 3장에 있는 권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먼저 여기다가 회사 작업 영역이라고 치셔야 되는데 여기 최초에 여기 더하기를 누르셔서 여기 회사 작업 영역이 있으시죠?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뒷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회사 작업 영역에서 여기 유저 권한 신청이 있습니다. 유저 권한 신청. 유저 권한 신청에서 생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기존의 유니파이어 시스템 신청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 이제 요것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 위치는 이제 현장인데 여기 폐기물 관리, 요 폐기물 관리가 하나 추가됐어요. 요걸 꼭 현장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로 해주시고 권한 대상자는 이거는 거기에 맞는 사람 해주시고 승인권자는 여기 현장 소장님, 본사분들은 이제 본사 팀장님 해주시면 되고 요 일자 조정해 주시고 요 사유는 여기다가 이제 매뉴얼에 있지만 폐기물 목표 관리 담당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서 여기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제 뒷장 보시면 이제 당사 사용자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당사 사용자.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여기 이제 요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까 앞장에서 폐기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에서 요걸 골라 주시면 되는데 이제 현장 소장님 권한이면 현장 소장님, 본사 직원, 현장 직원, 요거는 이제 우리 실 이건 현장 환경 담당자. 현장 환경 담당자 같은 경우는 현장 환경 담당자로 해서 이제 권한 신청을 해서 품위를 올려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 소장님 신청 결제하시고 저희 팀장님 결제하시면은 현장 그 담당자 권한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최초에는 저희가 담당자 권한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권한이 새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권한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전송 누르시면 그렇게 권한 신청 품위가 완료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다음은 이제 현장에 폐기물 현장 개요 생성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이제 현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은 우리 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여기 각종 이런 폐기물 대시보드들이 있어요. 이런 대시보드들. 현장도 여기 현장은 이 프로젝트라는 현장별 대시보드들이 다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장들은 저희가 다 입력을 해놔서 건축사업본부나 뭐 개발사업본부 플랜트 건설 폐기물만 대시보드에 불러와집니다. 기타 사업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총 건설 우리 현장 기간 동안 총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라서 뭐 이런 대시보드까지는 불러와지지 않게 해놨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본부나 이런데 뭐 우리 끝난 현장 당산동 청년주택 끝난 현장인데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지금 여기 공정률을 한 번도 입력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총 나간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총 착공부터 준공까지 나간 총 배출량이 5,157톤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장에서는 현장 개요를 생성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현장 개요만 입력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입력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현장 개요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4장 이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한번 보시고 향후에는 이제 신규로 착공하는 현장들은 이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폐기물 계약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담당자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시연하고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고 직접 다 이제 변경하셔야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담당자에 있는 문동재 대리가 과거에 동두천연천, 복선연철에 계셨기 때문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요 과거에 있었던 현장도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담당했던 현장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또는 한 개 또는 뭐 두 개 아니면 아예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입력했던 그런 BP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생성을 누르시고요. 아니다. 요거부터 설명드렸네. 현장 계획에서 현장 계획으로 들어오셔서 생성을 누르십니다. 생성을 누르면 여기에 현장명에 풍호 예, 여기 풍호장천지구 부지조성공사 이렇게 나오죠. 이 풍호장천 부지조성공사를 선택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계약 시스템이나 이런 전산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여기 공종은 여기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착공과 준공일이 나오고 연면적은 원래는 이 계약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어, 미처 못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강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연면적은 만약에 제가 우리 현장 연면적을 안 갖고 있는데 연면적이 있다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면적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우리 현장 비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할 거기 때문에 임의로 입력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폐기물 담당자가 여기는 현장에 이제 폐기물 담당자랑 관리팀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요거는 관리팀장이 아니라 환경 담당자하고 폐기물 담당자 이렇게 두 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장에 관리자가 두 명이 있는데 어, 문동재 대리랑 이제 여기 담당자분 이렇게 두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요 두 분은 여기서 입력하는 두 분은 추후에 이제 요 폐기물 관련해서 오류인계서나 이런 것들 올바로 해서 넘어온 것들이 오류가 생겼을 때 이런 이 두 분한테 오류인계서들 이런 것들이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신중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환경 담당자, 여기는 폐기물 담당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현장은 아직 착공 초기라서 일단은 현장에 환경하시는 두 분을 입력해 놓는 겁니다. 추후에 변경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폐기물이 본공사다. 그리고 철거분이 있다. 그러면 철거 폐기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립 폐기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날짜를 여기서 선택해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 반출한 것들이 자동으로 철거다, 매립이다로 따로 분류가 돼서 우리 대장에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요. 그리고 토목 현장들도 우리 폐기물 신고한 게 없다 그래도 공사 개요는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신고 현장인 폐기물 신고한 게 없을 경우에는 이 미신고 현장 클릭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저장 전송해 주시면 되고 우리 현장은 이제 폐기물 신고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 해주시고 여기 올바로 계정
이제 올바로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올바로 계정은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올바로 사이트 매뉴얼 보면서 아까 안 들어가져서 매뉴얼 보면서 설명드린 것 중에 오픈 API 키하고 이런 것들 다 미리 적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지정 폐기물하고 성면으로 있는 지정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두 가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성면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성면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라인은 꼭 활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비활성으로 해놓으면 또 올바로 사이트에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업체 승인 번호, 그리고 오픈 API 패스워드. 여기 입력하실 때 여기 이렇게 공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또 오류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앞뒤로 공란, 여기 뒤에도 이렇게 공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로 공란이 없이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로 아이디, 그리고 올바로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장. 이렇게 한 줄이 추가됐죠. 그리고 우리 현장은 지금 입력한 거는, 요거는 지정 폐기물이고요. 추가로 건설 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사 기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폐기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활성, 승인 번호, 이 비밀번호. 그래서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매뉴얼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막 써 있죠.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송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전송을 하면은 이게 본인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약사항 입력되기. 원래 여기서 현장이 계약한 내용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올바로 계정을 입력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밤 12시에 올바로랑 통신을 해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올바로는 밤 12시에만 이게 딱 하루에 한 번씩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업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그게 서버가 딱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송을 누르면 계약사항을 12시 한번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회사 이 현장이랑 계약된 업체들을 그때만 한번 딱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바로 연동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본인한테 보내놨다가 다음날 계약사항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음날 입력, 꼭 1박 2일이 걸리는데, 이거 공사계획 입력할 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태스크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전송을 하면, 일단 1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게 되면 이렇게 태스크가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락 이렇게 와 있죠. 여기서 원래 현장 개요하고 계약 그 올바로 정보만 있었는데 계약 사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누른 다음에 수락을 눌러야 이런 부분을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계약 사항도 입력할 수 있고요. 계약 사항을 누르시면 계약 사항 누르시고 추가 하시면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현장에 폐기물 계약 사항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폐기물 입력은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배경을 이렇게 놔서 그런가? 신고서에 이 신고서에 보시면은 잘 이게 안 보이네. 그냥 계속 공유하는 걸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화면으로 계속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 입력은 신고서랑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신고서 보시면 여기 폐기물 코드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 분류 번호나 이런 코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폐기물 신고서 보면은 07 01 01 뭐 이런 식으로 폐기물 코드가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의 성면 또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다 정리를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미리 이거 입력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 그 계약 사항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 포장치 현장에 요 지정 폐기물들 계약된 내용이고 요건 건설 폐기물들 계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신고서 보면은 이게 폐기물 무슨 폐기물 성면은 뭐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폐콘, 폐하스콘, 뭐 폐목재, 뭐 폐합성수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눌러서 팝업 나오시는 거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뭐 아이고 여기다가 뭐 팩 콘크리트 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뭐 건설 폐기물의 팩 콘크리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코드 번호 입력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40-01-01이다. 건설 폐기물은 이렇게 다시 넣어갖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건설 폐기물의 폐콘크리트. 그러면 단위는 얘는 톤으로 돼 있고, 계약 일자는 우리 현장에서 계약한 날짜. 23년 1월. 23년 1월 뭐 30일이다 하면, 운반자는 그 하루가 지나야 원래 여기 불러와지는데, 우리 여기가 금평. 안 불러와지네요. 원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여기 불러와집니다. 안 불러와지니까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원래 금평산업개발로 해야 되는데 운반 단가가 3,200원. 처리자는 금평산업개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안 지나져가지고 안 불러와질 건데,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금강개발. 요거는 9,600원이다. 처리 방법은 여기는 파쇄 분쇄죠. 파쇄 분쇄. 두 개 나오는데 이건 다 위탁이에요. 그리고 법정서류 등록 계약서 체크해서 저장. 이런 식으로 현장에 계약된 이 업체들을 한 줄 한 줄씩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전송 누르시면은, 전송 눌러셔가지고 이 업체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서 저장하시고 전송하시면 현장의 개요는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이제 계약상이 좀 변경됐다 그러면은 본사에 전화, 뭐 이승영 과장 또는 오철승 과장한테 요거 좀 풀어달라고, 변경됐다고 계약이, 그렇게 메일이나 전화로 메일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요거 풀어줍니다. 그럼 그때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계약일자 변경된 요 날짜부터 그 추가로 해주시면 그 날짜부터 이게 또 변경된 걸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한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 이거는 저장 안 할게요. 그냥 닫을게요. 나가기. 그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공사 기회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제 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현장 개요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좀 오류가 있네요. 예.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현장 개요를 들어오시면, 지금 저는 이제 저희 현장의 모든 저희 회사의 모든 폐기 현장 개요들이 다 보이는데, 관리자기 때문에 이제 다 보이는데 이렇게 72개 현장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포항학천이다 하시면 이렇게 현장 개요도 이렇게 입력이 다 되어 있고 관리팀장님하고 폐기물 담당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바로 계정 정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건설 폐기물로 그리고 계약 사항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혼합건설 폐기물은 누배로 다니는 누배로 돼 있고 압력박스 크기는 12루베짜리고 운반비 6만 원, 6천 원, 처리비 39,000원, 파쇄 분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현장별로 공사 계열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요건 끝나요. 요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 계열. 그리고 법정 서류 첨부.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현장별로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입력을 다 해놨어요. 현장별로 업체들을. 근데 이 첨부 서류까지는 다 입력을 못 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요거는 현장별로 다 입력을 하나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안으로 놓고 여기서 본인 현장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포항이다. 그럼 이게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 현장에 그 계약된 업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업체별로 계약서,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 서류 첨부 이거 제가 이 현장 거가 이거는 본인 아이디로만 돼서 제가 입력한 당상동 현장 걸로 해보겠습니다. 당산동 청년주택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현장은 이제 준공 하필 입력하는 날 준공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 담당자 퇴사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대신 입력해 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건설 배토석이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입력한 것만 이 첨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락을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산동 이 인선 ENT에 대한 첨부 서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를 넣어주고 싶다면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파일 첨부로 해서 찾아보기에서 첨부 파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끌어와서. 그리고 보증보험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보증보험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첨부 파일 넣어주시고 이 보증보험이나 조합원 가입증명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인선 ENT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나 조합원 가입증명서는 이런 보증보험 기간도 넣어주시고 해서 저장하고 제출해 주시면 첨부 문서는 끝납니다. 근데 이제 법정 서류 같은 경우는 이 각각 업체들마다 다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보증보험 또는 조합원 가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이게 3년간 법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서류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담당자가 어디 퇴사를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물려 있어서 여기 첨부해서 갖고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여기다가 굳이 그러니까 다른 서류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은 뭐 준공할 때 이관을 안 하셔도 되니까 시스템에 다 물려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첨부를 해 놓으셔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 서류는 그냥 업로드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다음은 이제 여기 폐기물 계약사항 조회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폐기물 계약사항 조회 이거는 시스템 개발한 목적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우리 업체들 우리 각각 우리 회사의 모든 폐기물 업체들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요 공사 개요에 폐기물 업체 단가들 입력한 것들이 여기서는 다 이렇게 조회가 돼요. 여기서 공사 개요는 본인 현장들밖에 조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현장들이 다 공유가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프록시로 해서 문동재 대리 걸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사용자 아이디로 들어가더라도 이 예, 계약사항주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조회가 돼요. 이렇게 강북미아 얼마에 어디 업체랑 계약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얼마에 계약했는지. 근데 이게 각각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시키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페이지 내에서 찾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종류를 아니다. 여기 뭐 운반 단가를 0 하나만 딱 치시면 다 나옵니다. 모든 현장께 다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어, 혼합건설 폐기물이다, 홈패다, 아니면 건설원이다 그러면 건설원이 건설원이 중에서도 나는 뭐 경기도 거를 경기도에서도 뭐 어디 어디 볼까요? 뭐 광명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면 단가나 이런 것들로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단가도 이렇게 하면 단가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업체에 얼마에 계약했는지. 또 이것도 여기서 엑셀로 다운로드 하면 이 업체만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업체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해서 이렇게 단가를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계약 단가들. 그러면 이렇게 단가를 봤으면은 이 업체들이랑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폐기물 업체조회 요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회사랑 계약된 업체가 사업자 번호는 어디고 주소가 어디 있고 담당 전화번호 어디 있다 해서 이 업체 전화해서 이 업체랑 뭐 계약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분을 하시면 운반자, 처리자 그래서 이 업체가 가장 최근에 지금 어디랑 계약해서 어디 현장이랑 계약해서 나가고 있는지도 옆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향도 알 수 있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뭐 폐기물 업체 조회까지 보셨으니까 다음은 이제 8장 전사 폐기물 배출 현황 조회 요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 회사 전체 폐기물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만으로 놓고 해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착공해서 준공 안 한, 착공은 했는데 준공 안 한 전체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장들, 전체 현장들 지금 뭐 수원장안도 있지만 지금 다 폐기물 배출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의 이 폐기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출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실 때 우리 현장 것만 보고 싶다 하시면, 근데 굳이 여기서 안 봐도 우리 현장 거는 저거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되는데,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셔가지고 현장명을 여기다가 우리 현장 검색하셔가지고 기간 반출일자 다음 사이 놓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해서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됩니다. 우리 현장. 그러면 이제 여기 소팅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게 올바로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여기에 대장으로 불러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뭐 관리자 메뉴라서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따로 없고요. 네. 그리고 매뉴얼에 보시면은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제 오류인계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오류인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좀 가려놨는데 이제 그 오류인계서가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하면은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전송받아가지고 저희 쪽 시스템에 알람이 와요. 그러면은 담당자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메일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알람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 부분 수정을 안 하면 과태료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기존에 올바로에서도 가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이게 과태료도 실제로 발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또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그거 외에 또 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매일 옵니다. 현장으로 가는 만큼.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고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알람 오면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대시보드가 사실 가장 큰 이유죠. 저희가 이 시스템 하는 대시보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 오류인계에서 이렇게 날마다 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막
1582개. 날마다 저희 이렇게 오리엔게서 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대시보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폐기물 관리 시스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예, 대시보드가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폐기물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대시보드가 나와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이렇게 오버롤하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버롤은 전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는 현장별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시보드는 총 4개인데요. 이제 오버롤에서 이렇게 전사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화면 전환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한번 바뀌죠. 요런 기간별 이 날짜를 찍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원래 이 화면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 시점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 시점에 착공부터 현 시점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한 실적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거는 전환을 했을 때는 요거는 그거에 대한 누적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이건 날짜를 줘서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현장별로 봐도 지금 이 화면은 개별 현장에 안성 고은 현장에 착공부터 현 시점 공정률 16.5%. 아마 이 공정률은 안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공정률 입력을 안 해가지고 16.5%까지 입력한 그 이후에 입력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맞을 건데 그 시점 지금 현재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입력된 공정률까지의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률이. 근데 지금 입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해서 이 시점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계획은 적고 실적은 많아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빵꾸가 나 있죠. 나머지 현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쿠팡은 인스파이어 현장도 지금 공정률 한 번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만 있어요. 원주일군은 그게 그게 없죠. 관급이라서 실적이 없죠. 순천향대병원 같은 경우는 공정률을 많이 입력을 안 해서 지금 폐기물은 여기가 있는데 그쵸 지금 14%인데 폐기물은 거의 지금 90%가 있죠. 그러니까 공정률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공정률은 현장에 그 공정률은 뭐더라? 그 공무 쪽에서 입력하는 주간 공정 보고 입력된 거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놨는데 그게 잘 입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현 시점에 누적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배출량 요거는 계획 대비 배출량 비용, 계획 대비 폐콘, 폐합성 수지, 폐목, 혼합건설 폐기물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요거는 거기에 대한 숫자, 이거는 누적 그래프, 이거는 거기에 대한 누적 그래프인데 이거는 배출량이고 이거는 비용 실적입니다. 그리고 전환을 누르면 착공부터 현 시점까지에 대한 총 배출량
근데 이게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 기간을 조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4가지의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오버롤에 있는 이 전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전사 목표 대비 달성 실적, 이거는 제가 목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큐브가 있는데 큐브를 누르시면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 미달성 여부가 현장별로 쭉 나옵니다. 우리 지금 공사기열 입력한 현장이 우리 현장은 미달성이고 어딘 달성했다. 그러니까 공정률이 잘 입력된 데는 거의 달성일 확률이 높고, 공정률이 좀 잘 못 따라간 데들은 일단은 미달성일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거 출력을 누르면 이게 인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총 건축은 38개 현장 중에 7개만 달성을 했고, 토목은 이렇게 플랜트 1에서 총 목표 관리를 하는 95개 중에 뭐 이렇게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 목표 대비 실적,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 공정률들이 다 안 찍혀서 배출 목표들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누적 배출량 이만큼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많이 초과됐다. 그래서 사업본부별로는 이렇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본부별로는 이렇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는 거. 그리고 각 저희가 목표 관리를 하는 것들은 전체 건설 폐기물 다 하는 게 아니라 폐콘, 폐합성 수지, 폐목, 혼합건설 폐기물, 이렇게 주요 관리해야 되는 4개 성상만 목표 관리를 해요. 관리할 수 있는. 기타 뭐 다른 것들은 안 하는데, 그 4개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지 누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요걸 누르게 됐을 때 폐기물 업체는 어디 업체들이 제일 많이 처리하는 업체들 순으로 운반자와 처리자가 어떤 동향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여기는 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레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전환했을 때도 있는데, 보통 앞쪽 레포트는 안 쓰고 여기 전환했을 때 레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거랑 동일한 레포트고요. 기간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니까 3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23년 2월 28일까지 해서 22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닫기를 누르면
전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걸 3월에 보면 되겠죠. 그럼 딱 1년치겠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동향, 그래서 바로 전달부터 해서 이렇게 동향이 쭉 나오는 거죠. 폐기물이 1년 동안 어떻게 배출됐는지. 그리고 여기는 2월 대비 1월이 어땠는지, 바로 전달이 한 달 동안의 증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폐콘, 폐합성식, 폐목, 혼합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레포트 출력을 누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분석이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비용은 얼마고 처리량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매달 드릴 예정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걸 대시보드를 가지고 어떤 걸 목표 관리해 주셔야 되냐. 이제 여기 프로젝트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어디 걸로 해볼까? 개발사업 본부에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계속 공정률을 찍어줬으면 이게 이렇게 잘 맞춰서 올라갔을 텐데 나중에 한 번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히긴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비슷하니까 우리 현장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현장의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에서 사업본부하고 현장명을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 공정률에 대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와요.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73%죠. 그래서 누적 배출량은 105% 마이너스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다 마이너스인데 폐목만 좀 높고 다 마이너스로 보여지고 있고 계획 대비 실적도 다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 대비 배출 현황도 그에 밑돌게 계획 원래 이 배출 계획은 요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저감 활동 안 했을 때 나오는 목표고, 배출 예정량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장이 5% 절감 활동을 캠페인을 했을 때, 현장이 활동했을 때 이 정도 배출 절감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목표까지 준 건데, 사실 그것보다도 밑돌고 있어요, 현장이.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밑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현장 실적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용은 조금 이렇게 높게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동향이 보여지는 거고요. 또 전환을 누르면, 그래서 우리 현장은 전체적으로 뭐 우리 현장 착공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날짜를 좀 앞으로 줘볼게요. 이렇게 놓고 너무 앞으로 줬나? 21년 10월이면 될 것 같은데 21년 8월 한번 줘볼게요. 8월 1일 21년 10월부터 나갔네요. 우리 현장 21년 10월로 한번 줘볼게요. 10월 1일부터 우리 현장은 3월 전체 동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전체 동향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달로 해서 쪼개서, 근데 좀 촘촘해지겠지만 각 달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톤으로 나오고 있지만 요것도 요 화살표 누르면 이게 금액으로도 비용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프는 현장 거는
비용 금액. 그렇죠? 일단 톤으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 갖다 대면은 자세히 보기 있죠? 그러면 매달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히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장은 여기서 다 현장 배출량을 여기서 다 분석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현장 지금까지 나간 걸 보면 자, 총 2,600톤 나갔어요. 2,600톤. 그중에 불연성은 몇 톤 나갔고, 혼합은 몇 톤 나갔고, 가연성은 몇 톤 나갔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고, 각각 나간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요거는 월간 성상인데, 전달 대비예요. 요건 전달. 그래서 전달에는 페코는 나간 게 없고 전전달도 없고 폐합성수지도 없고 폐목하고 홈폐하고 기타만 나갔는데 폐목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뭐 반출량이 25톤에서 4톤으로 줄었고 이렇게 증감이 마이너스 얼마 됐고 마이너스 얼마 됐다 점점 줄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 ESG 레포트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이제 현장의 11장 ESG 레포트인데요. 그럼 ESG 레포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본사건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현장 건만 설명을 드릴게요. 본사건 저희 팀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11장에 3번인데 그 매뉴얼의 11장에 3번인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ESG 레포트는. 근데 기간을 어떻게 주는 거냐면 만약에 3월달 ESG 레포트를 출력하실 거다 그러시면 이 날짜를 3월이면 종료일을 2월 28일 그리고 시작일을 1년을 주는 겁니다. 12개월 22년 3월 1일 딱 1년이죠. 그래서 닫기 여기 3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매월 월 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3월이니까 그런데 이제 4월 ESG 레포트를 출력할 때 4월 첫째 주에 3월 말까지 그렇게 날짜를 해서 ESG 레포트를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4월 달 거 하실 때는 그거를 날짜를 3월 31일부터 4월 1일 해서 닫기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출력하시면 요게 공사월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4월 첫 주에 하시면 4월로 바뀌어 있을 건데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여기다가 현장 담당자 성함을 일단 강타로 치시면 됩니다. 정규 이렇게 치시고 그러면 현장이 요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공사계획 입력했으면. 그래서 발생 예측치가 얼마고 저감 목표 이거 5%는 전사 공통으로 본사에서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요만큼 배출하고 비용은 요만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이 실행은 공사계획 입력하면서 입력했던 건데 현장 실행이 이만큼이고 현재 요만큼 잔여 예산이 남아 있다. 공정 대비 배출이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동향으로 나가고 있다. 3월달 이렇게 나갔고 1년 동안 지금 이런 실적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 전달 요거는 이제 전달 대비인 거죠. 전달 대비 요거 나간 거 두 개는 없고 폐목은 이렇고 혼합 홈팬 이렇고 뭐 기타 이랬다. 그래서 여기 실적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준 이유가 어떤 분석한 내용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강타로 쓰시면 돼요.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요 기간을 줬던 내용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다 하시면 요거 출력하실 때 값지만 출력하셔도 돼요. 값지만.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왼쪽 거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거 하면 이거 화면이 깨집니다. 왼쪽 거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해서 1에서 1만 하면 값지만 나오는 거고 값지만 인쇄되는 거고 모두 인쇄하면 전체 뒷장까지 어펜딕스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어펜딕스까지 1년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를 현장별로 이 날짜를 우리는 뭐 한 달만 주겠다 그러시면 3월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2월 1일부터 두 달만 주겠다. 전월 이번 달 이렇게 두 달만 비교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주셔도 되고 보통은 전체를 다 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달만 주고 출력을 해도 어차피 요거는 누적으로 나와요. 여기까지는 3번까지는 3번하고 여기까지는 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건 다 누적으로 나오고 요것만 전달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포트는 1년치 나오고 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시보드는 볼 때는 뭐 이걸 1년치로 놓고 하더라도 이 레포트 출력할 때는 이거 또 있겠네. 레포트 출력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 요거 전환 누르셔가지고 요거 레포트 출력하실 때는 요거 매뉴얼 요거 날짜를 잘못했는데 요건 제가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 전달 그러니까 딱 60일만 딱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실적이면은
3월 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2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달만 딱 잡으시면 돼요. 두 달. 이렇게 해서 닫기. 그래서 두 달치. 아니다. 한 달치. 여기 이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치만 잡고 레포트 출력 누르셔도 요거는 다 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 요 뒤에 어펜딕스만 그달 거 해서 요건 이제 4월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겠죠. 네. 또 출력하실 때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거 하면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왼쪽 걸로 해서 프로젝트 누르셔가지고 요걸로 해서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